예, 안녕하십니까. 훈 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고등학교 내신 영어가 특히 이제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와 2번 중간고사가요. 그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어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의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미 예견된 바가 있어서 뭐 각종 설명회나 세미나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이나 이미 재작년에도 이미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한 4, 5년 전인가요? 그때는 이미 컨설팅을 들어간 그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도대체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이 어려워지고 특히 영어가 어려워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등 내신 영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제가 분석해 놨는데요. 첫 번째는 그 수능 영향력이 증가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블라인드 평가의 어떤 영향,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 수능 절대 평가의 어떤 영향,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내신이 상대평가라는 것,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영향력의 어떤 절대적인 증가, 이것 때문에 이제 영어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영어 시험보다는 그 다른 전반적인 교과 시험 자체가 내신 시험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죠.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16개 대학 정도에서 그 정시 40%까지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정시가 확대를 되고 있죠. 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일단 대부분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 상위권 5개 대학은 아예 학생부 교과로 선발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5개의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를 신설했고요. 물론 그게 이제 직윤제 개념의 이 추천 전형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어쨌든 수능 최저가 보통 다 있습니다. 자, 사실 학교가요, 그동안 이제 수시에 집중했던 그런 학교들이 이랬던 게 그 학교의 이 모습입니다. 강의식 수업은 거의 이제 진행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영상이라든가 혹은 그 발표식 그 수업으로 그 학생 참여 수업이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게다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강의식 수업 자체가 거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고요. 자, 이런 현 시점에서 학생들은요, 학원에서 이제 학과 공부를 하고요. 학교에서는 이 학생부 기재를 위한 그 학생 참여의 어떤 발표나 토론 수업으로 이제 선생님들은 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한 것을 학생부에 기재를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는 그 학생부의 기재를 평가해서 학생을 뽑는 거죠. 물론 이거는 수시의 일부인 학생부 종합전형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수시의 일부인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요, 이 고등학교에서의 어떤 시험본 내신의 어떤 교과만을 정량적, 즉 수치적으로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별 학력 수준의 차이로 이 대학에서의 어떤 학생에 대한 대학 와서 이 친구가 전공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나, 즉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이제 두는 거죠. 혹은 면접을 시행하거나. 자, 그런데 올해 학종이 많이 줄었고요. 그 대신 정시와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정시는 수능 위주고요. 거의 수능 100%죠. 이제 상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수도권에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학들은.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대부분이 이제 수능 최저를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늘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객관적인 그 과목의 학과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국 단위의 진짜 실력을 키워야 할 그런 과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생긴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없는 수준의 학생들이 그 이제 뭐 그런 있는 그 고등학교가 있죠. 그러니까 저 지방에 있는 낙후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실제 실력이 부족하고 수능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인 내신에서는요, 전교 1등과 꼴등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에서는요, 더욱 그 수시 전형, 즉 특히 이제 종합 전형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진학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만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또 그렇게 지도를 하고 또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고 비교과를 준비했던 친구들을 또 잘 학생부에 기재해 줌으로써 이제 학생들을 이제 입결을 높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거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이 블라인드 평가의 영향입니다. 블라인드 평가는 올해 이제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이 블라인드 평가, 서류 평가에 앞서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은 실시를 했었지만, 이제 블라인드 평가나 아니면 학교의 프로파일이 이제 대학에 제공되지 않게 된 거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평가하는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블라인드 평가의 첫 해에 어떻게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영향을 미쳤나 이런 것이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이제 수험생들조차도. 그래서 이제 제가 지방의 여러 이제 고등학교나 아니면 뭐 원장님들 혹은 선생님들과 이제 그 연락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지방의 일부 고교에서는요, 그 개교일에 가장 좋은 그 학종의 입결을 낸 그런 고교들의 정보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프랭카드가 마을에 처음 걸린 거죠. 뭐 서울대 합격이라든가 뭐 연고대 최상위권도 붙고. 자, 그렇다면 그 특목고는 그 서울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근소하지만 오히려 이제 합격률이 상승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났죠. 그럼 결국 피해를 본 곳은 어딜까요? 아마 일반고 중에서도 수시에 특화되지 못한 고등학교들로 추정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동안 그 수시라고 하면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견눈질을 했던 일반고들이요, 결국 그냥 진짜 실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 위주였던 명문 일반고가 이제 자기의 학교를 이게 드러낼 수 없다 보니까 학생부에서 잘 기재되고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오히려 대학에 뽑히게 되는 거죠. 결국 정시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올인해서 내신과 비교과에만 뭐 열심히 이제 집중했던 그런 이제 고교들을,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고교들, 이런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올해 이제 대거 뽑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영어 수능 절대평가의 영향입니다. 자,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된 지도 이제 한 3, 4년이 돼 가는데요. 항상 그 최상위권조차도요, 수능에서 이 영어의 영향력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실력이 없어서였는지 많이 이제 영어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심지어 거의 퍼펙트하다고 생각했던 의치안을 준비하는 친구들조차도
막판에 이제 영어를 안 하거나 아니면 뭐 못했겠죠. 뭐 수학 과학을 치중해야 하다 보니까 그랬을 경우 이제 원하는 영어 등급이 안 나와서 결국은 이제 재수로 직행하는 그런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영어는요, 저학년 때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려 놔야 한다라는 생각이 뭐 학생, 학부모, 뭐 학교 선생님 혹은 사교육에서도 뭐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 영어 실력을 수능 수준까지 빨리 끌어올려 놓고 이제 고3 되면 뭐 영어는 조금 비중을 줄여서 시간을 줄여서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다른 상대 평가의 과목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유독 이제 영어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렵게 내는 거죠. 네,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자 이런 그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신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신을 어렵게 내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신은 상대평가로 등수만 벌려주면 됩니다. 몇 점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서 전교 1등을 하나, 자, 즉 100점 만점에 시험이 어려워서 10점에 7점을 맞아서 전교 1등을 하나, 같은 전교 1등이라는 겁니다. 즉 내신에서는 전혀 뭐 불리한 게 없는 거죠.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네. 시험이 어려워서 불리한 거는요, 멘탈이 약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 그래서 그냥 대충 공부하면서 감으로 찍던 친구들이 이제 실력 점수가 안 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그 순기능의 역할이 있죠. 시험이 어려우면 아이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공부를 더 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네. 특히 이제 생각이 있는 정시에 집중해야 할 명문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보니까. 자, 시험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학교 밖에서라도 어떻게든 공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고요. 자, 중요한 것은요. 우물 안의 개구리, 우리 학교 안에서의만 경쟁이 아니라 전국 수험생과 경쟁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특히 블라인드 평가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드러날 수 없을 때 더욱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영어 내신 시험이 어려워지면요, 분명히 포기하는 밑에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제외하고 대학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요,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고 사실 공부를 하고요. 자, 내신은요, 숫자에 불과한 성적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는 거고요. 하지만 등수나 백분위 등급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내신이나 뭐 대학에 들어가는 데서 전혀 불리한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나온 등급과 백분위 등수를 보고 우리 친구가 공부를 했나 안 했나 혹은 시험이 어렵고 안 어렵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시험을 어렵게 내면 수치적 성적은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공부에 대한 경각심은 반드시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능에서도 지금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저도 옛날에 컨설팅 할 때 조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한동안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모르는 이제 학부모하고 선생님들 혹은 학생들 꽤 있었고요. 분명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중학교 때의 어떤 그 성적 구조라든가 아니면 그때의 그
60점 A 뭐 이런 것에 연연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건 고등학교 땐 내신에서는요, 이 100분이 등수입니다. 점수 혹은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대학 갈 때 이 내신이 전혀 불리한 건 전혀 없습니다. 왜? 내신은 그 고등학교에서의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고 쉬우면 다 같이 쉬운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객관적인 시험 실력을 테스트하는 수능에서 전국의 수험생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실력을 키우는 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고등학교에서는요, 올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도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모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요, 고2, 고3보다도 시험 문제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 지역에 있는 그 어떤 학교는 시험을 내신 출제하신 선생님께서 30점대나 40점대 나올지도 모르겠다, 평균이. 이렇게 말씀하신 학교가 두어 군데 있습니다, 지금. 자, 앞으로 이 현상은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이 충격은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또다시 한번 더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겨울방학은 고2 때, 즉 고3을 앞둔 예비 고3의 겨울방학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